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흔히 투탁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탁이라는 것은 그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대개 그 족보를 놓고 말할 때는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환부역조, 이것을 그 흔히 투탁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조선시대 인구의 절반 이상의 성씨가 없었다 이렇게들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작법이 1909년에 나왔는데 이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이 없던 사람들이 큰 성씨로 투탁을 했다. 그래서 이 한국 족보는 순전히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질문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적인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1909년에 민정법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법률적으로 성씨를 가지게 되었다. 그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이 없던 사람들이 큰 성씨로 투탁을 했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조선시대 인구 절반 이상의 성씨가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한국 족보로 순전히 엉터리다 하는 이런 얘기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특히 한국 족보는 완전히 엉터리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일부 사보 문제를 확대 해석한 거예요. 사보 몇 개가 그렇게 나돈다 해서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그 종중보, 그 족보가 엉터리다. 이건 될 수가 없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무성인이 거대 성씨로 투탁했다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 상민이나 천민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탁이 없었다면 성씨 종류가 많이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한국의 성씨는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적혀 있는 성씨 숫자하고 현재 통계청에서 나오는 성씨 숫자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256개 성씨가 적혀 있는데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통 성씨가 289개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 차 안 나는 거죠. 그 얘기는 많은 사람, 성씨 없는 사람이 큰 성씨로 투탁을 했다. 새로 그 사람들이 새로 성씨를 만들었다면 이때 성씨가 무지무지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성씨 숫자가 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투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건 아니다. 거기에는 오해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투탁이란 게 뭐냐? 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남의 세력의 기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력가한테 내가 의탁을 한다. 이게 투탁이에요. 파산한 농민이 토호의 노비가 됨. 자기가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집에 노비가 된다든지 하는 그게 투탁이에요. 남의 집에 취직하는 것도 투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 한다. 사전에 의하면 투탁의 뜻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으로 한다. 이걸 보고 환부역조라 그래요. 환부역조. 아버지를 바꾸고 할아버지를 바꾼다 하는 폐륜이죠. 그러니까 이 투탁이라는 말에서 이 두 가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밑에 요거 환부역조가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투탁의 사례를 한번 보면 무슨 장성, 성씨를 만드는 거죠. 성씨를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투탁이 되느냐 한번 보요. 성씨를 만든 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성이 없으니까 만들었겠죠. 성이 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성이 없는 사람이
전혀 다른 본관에 다른 성씨로 만드는 게 분당 향씨, 분당이라는 본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향씨라는 성이 없죠. 그러니까 전혀 없는 성씨로 만드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극히 일부. 그 다음 성이 없는 사람이 최씨라는 성은 있어요. 근데 본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본관으로 최씨성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일부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저기 지난번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던 그 완산 최씨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실제 대다수는 전주 최씨처럼 이렇게 있는 성씨 있는 본관으로 창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성을 했는데 전혀 다른 없는 성씨 없는 본관으로 한 사람은 아주 적고, 있는 성씨에 없는 본관으로 만든 사람이 좀 있고, 대부분은 있는 성씨 있는 본관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당 향씨, 그러니까 없는 본관 없는 성씨로 새로 만든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매우 바람직한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있는 성씨 없는 본관으로 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산 최씨가 최씨라는 성을 쓰고 본관을 없는 완산이라는 본관을 만들었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 같은 성씨의 혈족이 다른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주 최씨, 전주 최씨는 전통 본관, 전통 성씨지만 해도 혈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주 최씨, 전주 최씨는 되고 완산 최씨는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전주 최씨로 한 사람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본관의 시조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성공개, 문충공개는 같은 전주 최씨지만은 혈통이 달라. 같은 혈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성공개, 문충공개는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는 성씨, 없는 본관을 새로 만들어서 창성을 했다는 거는 뭐 지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있는 성씨 없는 본관으로 창성을 한 거나 있는 성씨 있는 본관으로 창성을 한 거나 사실은 윤리적으로는 이 창성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 개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바꾸고 본관을 바꾼 거, 이거는 성이나 본관이 있는 사람이 하죠. 없는 사람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성씨, 희귀한 본관을 가진 사람이 유명한 성씨, 유명한 본관으로 바꾸는 게예요. 성까지 다 바꿔서. 근데 이거는 일부예요. 그런데 작은 본관의 큰 성씨가 큰 본관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많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일어날 거예요. 굉장히 여기는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김행, 이분은 원래 본관이 안동이에요. 안동에 살고 있던 안동의 호족 김행이 권씨로 성을 바꿔서 안동권씨의 시조가 됐어요. 근데 저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또 전주 최씨였던 최흥봉이 본관을 강릉으로 바꿔서 강릉 최씨 시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행도 문제가 없고 최흥봉도 문제가 없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본관을 바꿨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면 이것도 문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본, 성과 본관을 만들거나 개성본, 성이나 본관을 바꾼다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바꾸거나 본관을 바꿨다 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다면은
안동건 씨도 문제가 있어야 되고 강릉채 씨도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투탁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얘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는 정의는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때 요런 사람을 투탁인이라 말한다 하는 정의지, 우리나라 사회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한번 보면은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이 1909년 3월 4일 이 민족법 시행되는 날짜예요. 이날 기준으로 자기 본관에서 만든 종중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이거나 또는 그 후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전주채씨라고 말하고 있는데 1909년 3월 4일자로 볼 때 그 조상이 전주채씨 족보에 안 적혀 있어. 이 사람만 투탁인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매보 첨가한 신향은 투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09년 3월 4일 이전에 이 종중보를 사가지고 매보해가지고 첨가한 사람은 투탁인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투탁인인데 이 정의에서는 빠지는 거죠.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탁인하고 윤리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투탁에 대한 것은 윤리적인 거하고는 별개다 이 얘기예요. 윤리적인 문제는 따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성씨 보유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09년 이전 족보에 기록이 없는 사람만 얘기를 해. 그리고 1909년 이후에 족보에 적혀 있느냐 없느냐고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1909년 이전 족보에 기록이 없는 사람이 1909년 이후 족보에 기록이 돼 있느냐 마느냐는 상관없이 윤리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뭘로 보느냐, 호족부에 적혀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얘기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즉 1909년 이전 족보에는 안 적힌 사람이 지금 호적에다가 전주채씨라 적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저는 투탁인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 1909년 이전에 발행된 전주채씨 족보에는 안 적혀 있는 사람 후손이 지금 자기 호적에다가 전주채씨라 적어 놓은 사람, 족보에 적힌 게 상관없이 그걸 투탁인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